아직도 못 뛰었냐? 진짜 답 없네. 죄송합니다. 됐고, 그깟 고소공포증으로 쫄아서 특전사 온 게 더 코미디야. 이딴 애를 왜 부사관으로 뽑은 거야?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쫄보 딸 데려가라고 해. 나는 쫄보가 아니야. 쿵. 착지 순간 목 뒤쪽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뭐야? 제대로 뛰지도 못하면서 다쳤다고 쇼를 해. 오늘 저녁 뉴스입니다. 정유라 하사는 고공강화 훈련 중 경추를 다쳤지만 교관은 이를 꾀병이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로 인해 적절한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정화영은 딸의 이름을 듣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교관이 말하지 못했던 그 충격적인 진실 밝혀집니다. 새벽 5시 반, 차가운 기상 나팔 소리가 생활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유라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군장을 정리했어요. 공수특전 여단에 배치받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곳의 분위기에 익숙해지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던 정유라는 벽에 걸린 역대 부대장들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7대 부대장 정화영 준장이라고 적힌 명패 아래 당당한 모습의 여군 장교가 서 있었어요.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정유라는 고개를 저으며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사님들 집합. 박세진 중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어요. 33살의 박세진은 특전교육대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교관 중 하나였습니다. 과거 성과주의 분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후임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대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오늘은 15m 높이 모의 타워에서 강화 자세를 점검한다. 한 명씩 올라가서 완벽한 자세로 뛰어내려라. 실수하는 놈은 오늘 밤 불침번 추가다. 정유라의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높은 곳을 무서워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소풍에서 전망대에 올라가지 못해 혼자 아래서 기다렸던 일, 중학교 체육 시간에 철봉 매달리기를 거부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명씩 차례가 돌아왔어요. 김하사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망설임 없이 뛰어내리며 완벽한 착지를 보여줬어요. 박세진 중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다음 정유라 하사. 정유라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철제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속으로 되뇌었지만 15m라는 높이가 생각보다 훨씬 아찔했어요. 타워 위에 서자 아래가 내려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기증이 나면서 손에 쥔 안전줄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어요. 박세진 중사의 목소리가 아래서 들려왔습니다. 정유라 하사, 뭐하냐? 빨리 뛰어내려. 정유라는 발끝을 타워 가장자리에 맞추고 강화 자세를 취했어요. 하지만 몸이 굳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온몸을 옥죄고 있었어요. 아래서 동기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왜 안 뛰어내려? 시간이 흘러도 정유라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박세진 중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유라 하사, 지금 뭐 하는 거냐? 당장 뛰어내려. 죄송합니다. 잠깐만 더. 정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용기를 내려고 해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릎이 꺾이며 타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순간 아래서 터져나온 비웃음 소리가 정유라의 귀를 찢었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 특전사 맞나, 저거? 박세진 중사가 헬멧을 벗으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얼굴에는 명백한 경멸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야, 이게 특전사냐? 고소공포증 있는 애를 왜 여기 넣었냐? 쫄보 딱지 붙여놔라. 그냥. 아예 명찰에 쫄보라고 써붙여라. 동기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유라는 창피함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꽂혀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유라 하사, 오늘 밤 불침번 4시간 추가다. 그리고 내일까지 강화훈련 관련 교범 베껴 써와라. 박세진 중사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어요. 정유라는 고개를 숙인 채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생활관 단체 대화방이 난리가 났어요. 누군가 정유라가 타워에서 주저앉은 모습을 몰래 찍어서 쫄보아사 특전사 만나 엄마 찬스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올린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웃음 이모티콘과 조롱하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키읔키읔키읔키읔 진짜 쫄았네. 이런 애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우리 부대 체면이 서나? 저녁 식사 시간에도 정유라 혼자 구석진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평소 함께 앉던 동기들조차 눈을 피하며 다른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식당 곳곳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모두 자신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쫄보래, 쫄보. 공수특전에서 고소공포증이라니 말이 되나? 부모님이 알면 얼마나 창피하실까? 마지막 말에 정유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어요. 공수특전 여단 입대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밤이 되어 생활관에 돌아온 정유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어요.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정유라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꼭 뛰어내리자. 새벽까지 뜬 눈으로 보낸 정유라는 다짐했습니다. 쫄보라는 낙인을 벗어내겠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가슴 깊숙한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유라는 다른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1~2시간 잠들었지만 눈만 뜨자마자 머릿속이 또렷해졌어요. 오늘은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가 온몸에 차올랐습니다. 세면장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부은 눈과 창백한 얼굴이 초라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어요. 오늘도 모의 타워 훈련이다. 어제 실패한 놈은 특히 정신 차려라. 박세진 중사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정유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어요. 정유라 하사, 너는 맨 마지막에 하자. 다른 애들이 제대로 하는 거 보고 배워라. 동기들이 하나씩 완벽하게 뛰어내리며 박세진 중사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김하사는 어제보다 더 멋진 착지로 칭찬까지 받았어요. 좋다. 이게 특전사다. 드디어 정유라의 차례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쫄보하사 차례다. 오늘도 주저앉을 건가?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정유라는 주먹을 꽉 쥐며 타워 계단에 발을 올렸습니다. 한 걸음, 2걸음. 어제보다는 확실히 달랐어요. 15m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무섭긴 했지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정유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강화 자세를 취했습니다. 정유라 하사, 뭐하냐? 또 앉을 거냐? 하지만 막상 뛰어내리려고 하니 다리가 다시 후들거렸어요. 고소공포증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몸이 굳어지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어요. 아, 또 쫄았나? 진짜 답이 없네. 아래서 동기들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세진 중사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어요. 정유라 하사,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군장 빼고 집에 가라. 그때였습니다. 박세진 중사가 치명적인 한마디를 던졌어요.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쫄보 딸 데리러 오라고 해. 순간 정유라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공수특전 여단 입대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뻐했던 엄마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안 뛰면 진짜 쫄보 인증하는 거다. 어서. 정유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두 주먹을 꽉 쥐었어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쫄보가 아니야. 순간 몸을 앞으로 던졌습니다. 중력에 이끌려 허공으로 떨어지는 순간 온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쿵! 정유라는 두 발로 땅에 착지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뛰어내린 것이었어요. 하지만 착지 순간 목 뒤쪽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아! 뒷덜미를 부여잡으며 신음을 흘렸어요. 착지할 때 목을 삐끗한 것 같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일어나려 했지만 어지럼증이 심해서 다시 주저앉았어요. 야, 괜찮나? 김하사가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박세진 중사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뭐야, 제대로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다쳤다고? 쉬하는 거 아니야? 정유라는 고개를 들어 박세진 중사를 바라봤습니다. 목에 통증이 심했지만 참으려고 했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그럼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해봐라. 중사님, 일단 의무대에. 김하사가 말하려 했지만 박세진 중사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닥쳐. 이런 식으로 깨부리는 거 몇 번 봤는데 뻔해. 의무대에서 정유라는 경미한 경추 타박 진단을 받았습니다. 군의관은 며칠간 무리한 훈련은 피하라고 했지만 박세진 중사는 진단서를 받아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경미한 타박상? 이런 걸로 진단서를 써주네. 그리고 훈련 일지에 악의적으로 기록했습니다. 훈련 중 과도한 긴장으로 인한 실수, 추가 관찰 필요. 정유라가 다친 것이 아니라 마치 꾀를 부린 것처럼 적은 것이었어요. 저녁 시간 김하사가 정유라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유라야, 말해도 될까? 김하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 박세진 중사님,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대. 신병 하나를 너무 몰아붙여서 그 애가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들었어. 정유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부대로 갔지만 그때도 비슷했대. 약한 애들 골라서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온 거래. 징계성 전속으로. 그 말에 정유라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그 다음 표적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유라는 목의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습니다. 분명히 용기를 내서 뛰어내렸는데 인정받기는커녕 꾀부린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자신은 분명히 뛰어내렸다는 것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어제의 자신과는 달랐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정유라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박세진 중사의 괴롭힘은 계속될 것 같았고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복도에서 봤던 부대장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정화영 준장.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그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같은 시각 경상남도 산청군의 작은 시골 마을. 정화영은 저녁 무렵 라디오를 들으며 밭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67의 나이에도 곧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을 유지한 그녀에게서는 예사롭지 않은 기품이 느껴졌어요. 오늘 저녁 뉴스입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화영은 평소처럼 별 관심 없이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나온 소식에 손에 들고 있던 호미가 떨어졌습니다. 공수특전 여단 내 교육훈련 과정에서 부적절한 가혹행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한 여군 하사가 훈련 중 부상을 당했음에도 허위 신고로 처리되어 정화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음 멘트였습니다. 해당 하사는 정유라 하사로 알려졌으며 고공강화 훈련 중 경추 부상을 당했으나 담당 교관이 이를 꾀병으로 치부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정화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의 이름이 뉴스에서 나오다니. 그것도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또한 해당 교관인 박세진 중사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어 더욱 논란입니다. 정화영은 급히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부대로 전화했지만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은 답변 드릴 수 없다는 공식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정화영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군 관련 물품들이 정리된 곳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군복장을 열자 깔끔하게 정리된 군복과 계급장들이 나타났어요. 가장 아래쪽에는 낡은 군화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그녀가 공수특전단 최초의 여군 대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신었던 바로 그 군화였어요. 정화영은 군화를 꺼내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25살에 공수특전단에 입대해 45년간 군 생활을 했어요. 남자들만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들보다 2배, 3배는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딸이 자신이 젊은 시절 겪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화영은 옛날 기록을 뒤져봤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세진 훈련병, 실력은 뛰어나나 성격에 문제가 있음. 후임들에 대한 가혹행위 경향이 보임. 지속적인 관찰 필요. 정화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때 그 박세진이 지금 딸을 괴롭히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20년 전 자신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화영은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중령 나야. 정화영이다.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어쩐 일로? 공수특전 여단에 고공강화 전담 교관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야? 최중령은 잠깐 망설였어요. 정화영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교관이 부상을 당해서 대체 인력을 찾고 있었는데 내가 하겠어. 특강 교관으로 재소집 요청서를 올려줘. 장군님? 갑자기 왜? 묻지 말고 해줘. 지금 당장. 최중령은 정화영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정화영 장군이 이런 톤으로 말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화영은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강화복을 꺼냈어요. 40년 전 처음 강화 훈련을 받을 때 입었던 바로 그 강화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강화복을 입어봤어요. 67의 나이에도 여전히 잘 맞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화영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최중령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군님, 제 소집 승인 났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고공강화 특강 교관으로 복무 가능합니다. 고마워, 중령.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말씀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는 절대 미리 알리지 마. 그냥 외부 전문 교관이 온다고만 해줘.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규정 안에서만 움직일 거야. 다만, 정화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공정하게 할 거라는 얘기다. 그날 저녁 정화영은 마당에서 오랜만에 체력 훈련을 했습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달리기까지 67의 나이에도 현역 못지않은 체력을 보여줬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정화영은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내 딸을 지켜내는 전사로 돌아가야겠어. 지금까지는 조용한 시골에서 평범한 어머니로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딸이 위험에 처한 지금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화영이 아닌 공수특전의 전설로 돌아갈 때가 온 것이었어요. 내일이면 딸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머니가 아닌 교관으로 만나야 했어요.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았지만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화영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유라야, 엄마가 간다. 이번엔 내 방식으로 지켜주마. 새벽까지 잠들지 못한 정화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다짐을 했어요. 박세진, 내가 건드린 건 내 딸이야. 각오해라. 다음 날 새벽 5시, 정유라와 동기들은 마지막 고공강화 훈련을 받기 위해 훈련장에 집합했습니다. 목에 통증이 아직 남아있던 정유라는 파스를 붙이고 나왔어요. 오늘만 버티면 지옥 같은 강화 훈련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헬기에서 강화 훈련을 실시한다. 외부에서 전문 교관이 오신다고 하니까 정신 차려라. 박세진 중사가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정유라의 부상건으로 부대에서 문제가 제기된 모양이었습니다. 특히 정유라 하사, 너는 오늘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재훈련이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재훈련이라는 것은 사실상 퇴출과 다름없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오전 9시 훈련장 위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대한 수리온 헬기가 천천히 착륙장에 내려앉았어요. 프로펠러가 돌면서 일으키는 바람에 모두들 몸을 숙였습니다. 헬기 뒷문이 열리자 한 사람이 내려왔어요. 은색 머리를 단정히 묶은 여성이었습니다. 나이는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지만 강화복을 입은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젊은 교관들보다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정유라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바로 자신의 어머니 정화영이었습니다. 오늘 너희의 강화교관이다. 정화영이 차분하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그냥 교관님이라고 부르면 된다. 내 말 한마디라도 무시하면 너희는 고도에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정유라는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화영은 딸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박세진 중사가 앞으로 나서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특정교육대 박세진 중사입니다. 그래, 고생 많다. 정화영의 대답은 건조했어요. 박세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늙은 여군 교관 하나 왔네. 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박세진이 동료 교관에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화영의 귀에는 그 말이 그대로 들렸어요. 정화영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 그럼 훈련을 시작하겠다. 먼저 강화 자세부터 점검해보자. 정화영이 시범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67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동작이었습니다. 낙하산 착용부터 강화 자세까지 모든 것이 교과서적이었어요. 와, 동기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세진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론으로만 알던 완벽한 강화 자세를 실제로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해봐라. 한 명씩 돌아가며 자세를 점검받았어요. 정하영의 지도는 냉정했지만 정확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특별히 가혹하거나 친절하지 않았어요.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했습니다. 드디어 정유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정유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섰어요. 엄마 앞에서 창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세를 취해봐라. 정하영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냉정했어요. 정유라는 최대한 완벽하게 자세를 취했습니다. 목에 부상이 있나? 네, 경미한 타박상입니다. 그럼 오늘 훈련은 제외시켜야겠군. 그때 박세진 중사가 끼어들었어요. 아닙니다, 교관님. 그 정도 부상은 문제 없습니다. 어제도 멀쩡히 뛰어내렸는걸요. 정하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중사, 부상당한 병사를 무리하게 훈련시키는 게 규정에 맞나? 그건, 하지만 너무 과보호하면. 과보호? 정하영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어요. 주변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부상자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과보호라고 생각하나? 박세진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유라 하사는 오늘 이론 교육만 받고 실제 강하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하도록 하겠다. 정유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동시에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세진은 동료들에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저 할머니 교관 뭐야? 나이만 먹고 꼰대질하네. 하지만 다른 교관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중사님, 근데 실력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저런 완벽한 시범은 처음 봤어요. 박세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훈련이 시작되기 전 정하영은 잠깐 정유라에게 다가왔어요. 하사, 목 상태는 어떤가? 괜찮습니다, 교관님. 정유라는 공식적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이 오갔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완전히 나을 때까지 기다려라. 조급해할 필요 없다. 그 말 속에는 어머니의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정유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훈련이 끝나갈 무렵 박세진은 정하영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유라 하사는 원래 문제가 많은 애라서. 문제가 많다고? 정하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떤 문제 말인가? 박세진은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미 말을 시작한 후였어요. 고소공포증도 있고 쫄보라서. 그런 식으로 부하를 평가하는 게 교관의 자세인가? 정하영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전설이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박세진 중사는 정유라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어제 정하영 교관에게 면박을 당한 후로 기분이 상당히 나빠진 상태였어요. 그 화풀이 대상이 정유라였습니다. 정유라 하사, 이리 와. 박세진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적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정유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중사님. 어제 그 교관 말이야. 내가 뭔가 부탁했나?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갑자기 나타나서 너만 특별 대우해 주더니
박세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동기들이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중사님.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박세진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정유라와의 거리가 불과 몇십 센티미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교관, 어디서 꿀 빨다 들어온 퇴물인데 뭘 믿고 버티냐? 그 순간 정유라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를 모독하는 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롱 그만해주세요. 정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박세진은 눈을 크게 뜨며 정유라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그 교관님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순간 박세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얌전하기만 했던 정유라가 감히 자신에게 대들다니. 하사 주제의 말대꾸야? 박세진이 정유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정유라는 뒤로 밀려나며 벽에 등을 부딪혔어요. 너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알고 있나? 놓아주세요. 정유라가 박세진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에서 밀렸습니다. 박세진은 더욱 세게 멱살을 잡아당겼어요. 감히 중사한테 말대꾸를? 내가 뭔데? 그때 뒤에서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손 떼라. 박세진이 고개를 돌리자 정화영이 서 있었습니다. 강화복을 입은 채 두 팔을 뒤로 한 자세였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어요. 아, 교관님. 이건... 박세진이 당황하며 정유라에게서 손을 뗐습니다. 뭐 하는 거냐? 정화영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훈련 지도 중이었습니다. 훈련 지도? 저런 식으로? 정화영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주변 공기가 급속히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부하 직원의 멱살을 잡는 것이 훈련 지도인가? 그게 아니라 박세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화영이 한 걸음 더 다가오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하사는 내 딸이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정화영이 박세진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나는 내 상관이었다, 중사. 상관이었다고요? 기억 안 나나? 10년 전 공수특전단 신병교육대에서 박세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23살 신병 시절 가장 무서워했던 그 여군 교관. 설마 정화영 장군님? 정화영은 대답 대신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도 후임들을 괴롭히는 버릇이 있었지. 사람은 변하지 않는군. 박세진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정화영 장군. 공수특전단 최초의 여군 대장이자 자신이 신병 시절 가장 무서워했던 그 전설의 인물이었습니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그럼 알았으면 안 했겠다는 뜻인가? 정화영의 질문에 박세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때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중령이 헐떡거리며 나타났어요. 장군님, 갑자기 어디로? 최중령은 상황을 파악하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중령, 잘 왔군. 이 중사가 내 딸을 폭행했다. 폭행이라니요. 박세진이 급하게 부인했지만 정화영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는 것이 폭행이 아니라면 뭐냐? 최중령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장군님, 일단 사무실로 가서. 차분히? 내 딸이 한 달 넘게 이런 식으로 괴롭힘을 당했는데? 정화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려 있었어요. 중사, 넌 10년 전에도 문제였고 지금도 문제군. 변한 게 없어? 박세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당장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 그리고 내 딸에게 가한 모든 가혹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받게 될 것이다. 정화영의 선언에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박세진의 얼굴은 완전히 하얘졌어요. 정유라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소 조용하기만 했던 엄마가 이렇게 강인한 모습을 보이다니. 진짜 엄마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공수특전의 전설이 완전히 깨어난 것입니다. 정화영의 선언이 떨어지자 훈련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교관들과 훈련병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중령은 급히 정화영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군님, 일단 사무실로 가시죠. 여기서는 아니다, 중령.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다. 정화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세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상황을 모면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부대 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 교관 및 훈련병은 즉시 훈련장으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최중령이 급히 내린 지시였어요. 몇 분 후 부대 전체 인원이 훈련장에 모였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최중령이 앞으로 나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영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하겠습니다. 최중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영 장군님, 우리 부대 제7대 부대장이셨고 공수특전 최초의 여군 대장이셨습니다. 순간 훈련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장군님이라고? 진짜 그 전설에? 정유라도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부대장이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정화영이 마이크를 받아들고 앞으로 나섰어요. 나는 정화영이다. 45년간 이 부대에서 복무했고 5년 전 전역했다. 정화영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하다. 내 딸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시선이 정유라에게 쏠렸어요. 정유라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정유라 하사는 내 딸이다. 그리고 한 달 넘게 부당한 가혹행위를 당해왔다. 박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세진 중사. 정화영이 박세진을 바라봤어요. 10년 전 내가 신병이었을 때 나는 내 교관이었다. 그때도 후임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었지. 박세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확인했다. 정화영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딸뿐만 아니라 다른 후임들도 괴롭혔을 것이다. 맞나? 훈련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한 명의 훈련병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훈련병이 손을 들었어요. 저도요. 순식간에 여러 명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박세진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얘졌어요. 최중령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장군님,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 정화영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군 내보고 체계를 생략하고 전면 감사 요청을 올리겠다. 최중령이 깜짝 놀랐어요. 전면 감사라니요? 그리고 과거 박세진 중사가 조교로 있었던 중대에서 일어난 사건들도 함께 재조사에 들어간다. 박세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과거 자신이 조교로 있을 때 한 여군이 자살 시도를 했던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조용히 덮었지만 이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장군님, 제발.
박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정화영이 차갑게 바라봤어요. 제발, 내 딸이 한 달 넘게 괴롭힘을 당할 때는 생각 안 했나? 정화영이 훈련병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군대는 약자를 괴롭히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성장하는 곳입니다. 훈련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45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은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키워주는 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정유라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왜 엄마가 존경받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박세진 중사는 오늘부로 직무에서 배제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최중령이 고개를 끄덕했어요. 알겠습니다, 장군님. 박세진은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영이 마지막으로 정유라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특별히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유라 하사, 앞으로는 누구의 괴롭힘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특별 대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더욱 열심히 훈련에 임하길 바란다. 네, 알겠습니다. 정유라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훈련장을 떠나며 다른 훈련병들이 정유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라야, 내 엄마 진짜 대단하시다. 그러게, 완전 멋있어. 김하사도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제 알겠어. 내가 왜 그렇게 강했는지. 정유라는 엄마를 바라봤어요. 정화영은 헬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등 뒤 모습에서도 위험이 느껴졌어요. 공수특전의 전설이 진짜 모습을 드러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유라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정유라의 목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드디어 실제 헬기에서 강화 훈련을 받을 날이 왔어요. 정화영은 여전히 특강 교관으로 남아 훈련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정유라는 다른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어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박세진이 없어진 후 훈련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더 이상 누구도 정유라를 쫄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실제 헬기 강화 훈련 최종 날이다. 정화영이 훈련병들 앞에서 말했어요. 고도는 3000m. 진짜 공수특전사가 되는 마지막 관문이다. 정유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00m라니. 지금까지 해본 것 중 가장 높은 고도였어요. 정유라 하사. 정화영이 정유라를 불렀습니다. 첫 번째로 뛰어내려라.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통은 가장 실력이 좋은 사람이 첫 번째로 뛰는 법이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정유라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김하사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유라야, 괜찮겠어? 응, 할 수 있어. 정유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고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아래 풍경이 작아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무서워서 아래를 내려다보지도 못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고도 3000m 도달했습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헬기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정화영이 정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준비됐나? 네. 정유라는 헬기 문 앞에 섰어요. 아래로 펼쳐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정유라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엄마가 아니라 나로서 이겨내고 싶어. 지금까지는 항상 엄마의 딸이라는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유라 자신의 힘으로 해내고 싶었어요. 정유라 하사, 뛰어내려.
정화영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정유라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쫄보가 아니야. 나는 공수특전사야. 순간 몸을 앞으로 던졌습니다. 중력에 이끌려 허공으로 떨어지는 순간 온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낙하산이 펼쳐지는 순간까지 완벽했어요. 정유라는 하늘에서 자유자재로 방향을 조절했습니다. 지상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했어요. 착지 지점이 보였습니다. 정유라는 다리를 모으고 완벽한 자세를 취했어요. 쿵! 완벽한 착지였습니다. 한 발도 흔들리지 않은 채 두 발로 땅에 서 있었어요. 지상에서 지켜보던 교관들과 동기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와, 완전 완벽해. 정유라는 일어서서 낙하산을 정리했어요.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겁 많던 정유라가 아니었어요. 헬기에서 이를 지켜본 정화영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정말로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 동기들도 차례로 뛰어내렸지만 정유라만큼 완벽한 착지를 보여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하사조차 착지할 때 한 번 굴렀어요. 정유라 하사, 최고 점수다. 정화영이 점수를 발표했어요. 정유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동기들이 정유라 주변으로 모였어요. 유라야, 진짜 대단하다.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처음부터 저렇게 할 수 있었으면서 왜 그랬어? 정유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무서웠거든.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아. 김하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어. 완전 다른 사람 같다. 그때 정화영이 다가왔어요. 정유라 하사. 네, 교관님. 수고했다. 앞으로도 이런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 네, 알겠습니다. 정화영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정유라를 특별히 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저녁생활관에서 정유라는 핸드폰을 들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야. 응, 유라야. 훈련 어땠어? 완벽했어. 첫 번째로 뛰어내렸는데 완전 성공했어. 전화기 너머로 정화영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잘했구나. 엄마가 봤어. 정말 멋있었어. 엄마,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아니야, 유라야. 이건 내 힘이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정유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전화를 끄는 정유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가득한 하늘이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동기들이 하나둘씩 잠자리에 들었지만 정유라는 좀 더 깨어있고 싶었어요. 오늘의 성취감을 더 오래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김하사가 침대에서 일어나 정유라에게 다가왔어요. 유라야, 진짜 축하해. 오늘 너 보면서 소름 돋았어. 고마워, 하사야. 근데 진짜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했어? 정유라는 잠깐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 그게 전부야. 쫄보라고 불렸던 정유라는 이제 없었습니다. 진정한 공수특전사가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한 달 후 공수특전 여단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세진 중사는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고 재교육에 들어갔어요. 과거 그가 담당했던 여군의 자살 시도 사건도 재조사되어 추가 처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정화영은 특강 교관 임무를 마치고 다시 민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늘로 특강 교관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정화영이 훈련병들 앞에서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강함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키워주는 것입니다. 정유라는 엄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그때 정유라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분대장으로 진급한다는 것이었어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쫄보라고 불렸던 정유라가 이제는 후임들을 책임지는 위치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정유라 하사에서 정유라 분대장으로 진급 발령이 났습니다. 최중령이 직접 진급장을 달아주었어요. 축하합니다. 앞으로 후임들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훈련병들 중에는 정유라와 비슷한 처지의 신병이 있었어요. 이름은 최은영, 20살의 소극적이고 조용한 성격의 훈련병이었습니다. 첫 번째 강화훈련 날, 최은영은 타워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높은 곳이 무서워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은영 훈련병, 왜 안 올라가나? 새로 부임한 교관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최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꼭 예전의 정유라 같았어요. 그때 정유라가 나섰습니다. 교관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유라가 최은영에게 다가갔어요. 은영아, 괜찮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분대장님도 그러셨어요? 최은영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의 당당한 정유라를 보면 믿기지 않았거든요. 응, 나도 쫄보라고 불렸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정유라가 은영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렸어요. 무서워도 괜찮아.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 알겠지? 같이 올라가자. 내가 옆에 있을게. 정유라와 최은영이 함께 타워에 올라갔어요. 최은영은 여전히 무서워했지만 정유라가 옆에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은영아, 눈 감고 깊게 숨 쉬어봐. 그리고 생각해봐.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최은영이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멋진 군인이 되고 싶어서 왔던 초심이 떠올랐습니다. 할 수 있어. 분명히 할 수 있어. 정유라의 격려에 최은영이 용기를 냈어요. 떨리는 다리로 타워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뛰어내려봐. 내가 아래서 기다리고 있을게. 정유라가 먼저 완벽한 착지를 보여주며 아래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영아, 할 수 있어. 최은영이 이를 악물고 뛰어내렸어요. 착지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해낸 것이었습니다. 잘했어. 정유라가 달려와 최은영을 끌어안았어요. 고맙습니다, 분대장님. 고마워할 게 뭐 있어.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해. 그날 오후 정화영이 부대를 떠나기 전에 정유라를 불렀어요. 유라야, 오늘 내가 후임을 도와주는 모습을 봤어. 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진짜 성장했구나. 정화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유라야. 이건 내 힘이야.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아닌 선배 군인과 후배 군인으로서의 인정이었어요. 앞으로도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줘. 그게 진짜 강함이야. 네, 약속할게요. 비가 내리는 오후 정화영은 부대를 떠났습니다. 정유라는 창문으로 엄마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어요. 훈련장에서는 새로운 훈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최은영을 비롯한 신병들이 강화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최은영이 또다시 타워에서 주저하고 있었어요. 정유라가 다가가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은영아, 기억해. 정유라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쫄보라 불렸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의 날개가 되어야죠. 정유라의 손끝에는 엄마가 물려준 공수특전의 용기가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용기를 후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날아야 해. 그게 우리의 운명이야.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훈련장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쫄보였던 정유라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멘토가 되어 있었어요. 공수특전의 정신은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키고 선배가 후배를 키워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특전사의 모습이었어요. 정유라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군가의 날개가 되어주겠다고 말이에요. 박세진의 잘못된 권력 남용과 정화영의 정의로운 개입을 보며 우리 사회의 불의에 맞서는 용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정유라처럼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